연초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하루인데요. 일본 은행 측에서 기존의 예상을 좀 깨고 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했는데 과연 그 의미는 어떤 부분을 담고 있을지, 그렇다면 하락한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운데 이슈들도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어떤 흐름들 짚어주시겠어요? 네, 개장은 미국이 하락해도 우리 시장은 반대로 오늘은 좀 먼저 조정을 받은 쪽에서 반등을 냈죠. 특히 뭐 2차 전지에 지금 미국 뭐 재무부 법안에 대한 뭐 마련 때문에 이쪽 뭐 관련된 뭐 광물 관련주들 기대치가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오후 가기 전에 뭐 아까 11시 때 12시 가는 사이였죠. 네, 일본에서 나온 조치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채권 변동성을 0.25에서 0.5%로 확대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금리를 0.25% 올린다는 뜻입니다. 0.25%를 그동안에 버티다가 올리는 거는 지금 미국가의 금리 자체가 4.25%가 나죠. 근데 미국이 이번에 뭐 지금 11월 달에는 파월이 뭐 속도 조절한다 말을 해놓고 이번 FOMC에서는 또 5.1%까지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장 경계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년 2023년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그때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때까지 버티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엔화 환율은 올라가고 엔화가 올라가면서 일본 증시는 네, 오전에 플러스 나다가 지금 급냉해 버렸어요. 네, 이 영향인데 이건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물론 해석하기 나름 그 시장 변화는 봐야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오나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죠, 지금. 근데 어떤 것을 지금 경계하냐면 일단 물론 코스닥이 오후장에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될 거예요. 네. 엔캐리 작업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달러 일본에서 돈을 땡겨 와가지고 저금리에 지금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달러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달러 자산 주식을 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엔캐리로 빌려왔던 자금이 0.25%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캐리 자금이 청산되지 않을까. 한국 증시에도 지금 엔캐리 자산이 들어와 있는 비중이 좀 일정 수준은 사실 있습니다. 네, 아마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면은 네, 한국 증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엔캐리 자산이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그보다도 일반의 심리죠. 일반의 심리가 오후에 코스닥이 지금 710을 하회하니까 지금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국계 매도가 지난 여러분들 그때 심각할 때 9월 말 10월 초순에 하루에 몇 천억씩 팔 때하고는 사뭇 달라요. 다르지만은 이것은 단기 조정의 압박용으로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용으로는 엔캐리 자산 빼면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시장 또 더 빠지지 않겠냐. 이 우려감이 지금 금융시장에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를 기관 친구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오후에 지금 메신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좀 그때와 좀 다른 건 우리 시장은 지금 매를 많이 맞은 상태고요. 최근에 지금 뭐 반도체고 2차 전지주들 많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 투자자들 지금 뭐 연말에 마지막 세금 회피용 매물 말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조금 여기서 엔캐리도 여전히 그럼 일본이 0.5%가 되죠. 일본 0.5%인데 지금 미국 금리는 4.5%잖아요. 그죠? 0.5%랑 4.5%의 갭은 4%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금리 간의 격차 때문에 여전히 엔캐리는 네, 제가 보기에는 작동됩니다. 4% 금리 갭이라도 빌려와서 쓴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먼저 나갔던 자금에 대한 뭐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이 경계감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상당한 매물이 청산되고 소화되는 과정입니다만은요. 네, 오늘 좀 북한 이야기 나올 때보다 더 기분이 나쁘죠. 일본에서 뭐 압박돼가지고 나오면 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연말 앞두고 장 분위기는 어쨌든 파월에 11월, 12월 말 바꾸기 때문에 장은 좀 어려워하고 있고 일단은 고금리를 견뎌야 되는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조금 양시장의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오전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냐 하면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금 한국 자동차에게는 매우 지금 아쉬운 순간이고 하지만 IRA 법안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만큼은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지금 적용 방침에 대한 것을 내용은 12월
달에 말에 나올 거고 적용은 내년 3월 이후에 하겠다는 공시를 해버렸어요. 네, 우리는 지금 뭐 자동차가 좀 이렇게 지금 IR 법안에 좀 비껴가기를 바라는데 전기차 부분은 뭔가 우방국을 과연 유의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원안대로 가면은 지금 중국산 거 이제 50%한 절반 가량은 이제 쓰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지금 실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였거든요. 제일 많이 빠졌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기 움직이고 삼성회사에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전 분위기는 낙폭을 키웠던 2차 전지 쪽이 좀 우세하고 요것 때문에 조금 지난주 12월생들은 조금 소화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예, 지금 다만 이제 오늘 움직이다가 좀 시장 연당 때문에 변동을 보이면 조금 변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먼저 배를 맞았던 2차 전지 쪽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 그 광물, 리튬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이 이런 대표주는 이런 것들이죠. 에코프로까지 잘 안 빠진다는 것은 긍정 시그널이에요. 네, 잘 안 빠지는 거고 양일간의 이 이슈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도 뭐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죠. 네, 이제 가볍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중요한 작동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이슈인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선행했던 5G나 미디어 엔터도 이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6,000대에서 8,000원대까지 뭐 수직 급등했기 때문에 좀 소화내야 될 것 같고, 예, 12월생들도 좀 소화는 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뭐 SM이라든지 예, 지금 CJEMN도 그렇고 오늘 좀 빠진다 봐야 되죠. 다만 이제 12월에 만들어졌던 이슈들은 장 분위기가 조금만 완화되어도 상승 작동하려고 하죠. 오늘 보니까 소비자 어제 쉬었다가 청담 글로벌도 네, 11,000대 중반 정도까지 가려고 했을 거예요. 요들 투자는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추이는 좋은데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차익 경계 매물이 나올 만한 지금 시장 재료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뭐 미디어 엔터 중에 개별 종목이 센데요. 뉴가 드라마 무빙 이야기 제가 지지난주 이야기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네, 지금 뒤늦게 지금 부각되면서 오늘 실은 네, 7,000원 초반에서 8,800까지 단기 큰 수익이 났죠. 뭐 아마 거래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거고요. 네, 코스피 쪽에도 오늘 실은 빨간불을 켜는 업종군들이나 종목은 약세장에서도 있었습니다.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뭐 실적으로 하다 발거다는 것 때문에 네, 최근에 탄도는 좀 낮아졌습니다만은 좀 아침에 네, 하나이로스까지 상승하려고 하죠. 네, 지금 뭐 푸틴이 뭐 긴급 명령하고 뭐 발표 성명을 할 거다. 뭐 우크라이나를 다시 20만 명을 재징집해가지고 전면 공세를 펼칠 거라는 거는 말은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검증된 내용은 그동안의 전투에서 같은 화력으로 우크라이나, 미국의 지원받는 우크라이나한테 상대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러시아의 슬로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오늘 뭐 농업 관련주 움직이고 그거는 저는 단발이라 봐야 됩니다. 네, 그것들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뭐 전반적인 하락 가운데 어제 제가 바이오는 또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나올 수 있는 것들에 움직인다. 치매 진단 키트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치매를 50대 이상이 이제 사전 진단해 보고 싶다는 거죠. 진단 키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실은 장중에 뭐 20% 넘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부각이 좀 된 것 같고, 오후장에는 네, 지수가 금리 변수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그럼 수혜주를 찾아라는 건데, 실은 오늘 제조은행이 조금 전에 상한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것 때문에도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인터넷 은행 추진 뉴스 지금 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들이. 그래서 요게 뭐 모 은행이 지분을 떠가지고 인터넷 은행으로, 온라인 은행으로 변모시키겠다. 요런 내용이 또 같이 겹떨어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의 흐름이 나오니까 저 코스닥에 있는 뭐 푸른저축은행, 무거운 거는 못 가죠. 지금 뭐 KB금융 이런 것들은 네, 지금 0.9%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은행, 저축은행 관련주들이 이런 은행 금리 때문에 빠진다면은 지금 부침이 한번 해보려고 하죠. 네, 이게 오늘 뭐 시장 단기 형성된 테마고, 전체적인 장은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심리단 말이에요. 일반의 심리가 갑자기 일본 이야기 때문에 급속도로 위축됐거든요. 710을 안 깨다가 지난 목요일 그죠? 오늘 700선 초입까지 빠지면은 네, 정신적인 심리적 경계감이 좀 남아는 있는데, 조금 제가 엔캐리 이슈도 이번 주 중에는 하락이 좀 진정될 이슈로 보지,
네, 지금 이제 확산 일로로 가진 좀 않을 듯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본이 통화 정책 살짝 변화하면서 뭐 캐리 트레이드가 좀 일어날 우려감들도 몇 가지 짚어주셨고, 뭐 움직인 섹터들 2차 전지, 은행까지도 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취해 볼까요? 네,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항상 싫어하고 불확실성 이슈가 나오면은 현금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조금 한국 증시가 좀 딜레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큰 손들, 큰 자금들이죠. 네, 10억짜리 이상 계좌들을 한국에 지금 실은 실제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금투세 유예는 뭐 한다고 슬로건은 정했는데 지금 이게 뭐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게 결론을 못 내니까 자금을 배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나오면은 주식시장은 연말 앞두고도 한번 화들짝 움직일 수는 있는데 빨리 뭐 결정 안 내리고 지금 시간 끌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파월이 준 메시지가 금리 인상 기조가 뭐 4% 후반이 뭐 유력하지만 5% 초까지 유지할 거다는 거. 당장 금리 인하로는 가지 않겠죠. 요것 때문에 지수의 어떤 화려한 비상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죠. 아마 금투세 유예가 결정나는 날은 제가 좀 움직이는데 지수는 하방 경직만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느끼고 이 방향이 상승으로 털 거냐 아니면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반전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네, 이게 결정적인 연말 2022년 연말 12월 중순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지수를 바라보는 것은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종목은 조금 집약되더라도 종목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종목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을 빼고 나면 다 종목이죠. 그러면은 종목장에 해당되는 것은 2,000개가 넘어요. 요 2,000개 내에서 찾아내는 것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차트 분석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빅 이슈에 관련주들이 수급이 모아질 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맞춰가지고 계속 이슈 분석은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12월생 주자가 제일 먼저 5G와 드라마 콘텐츠 엔터죠. 이들은 끝은 안 해요. 다만 제가 단기 조정 압박은 조금 받고 갈 거라는 거고 어제 제가 야기했던 뭐 지금 뭐 광물 관련해가 지금 미국 재무부가 구체적인 지금 방안까지 나온다는 거는 2차 전지 소재 쪽 단에 리튬이라든지 광물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그 법안이 적용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들은 장중에 지수가 좀 완화되면은 들썩거림은 있겠죠.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벗지 못하고 지금 흔들렸죠. 아침 붙이다가. 그래서 요들은 일단은 그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민 반응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약세장의 대안형 뭐 지금 뭐 중소형 은행주 있죠. 요거는 뭐 길게 가져갈 건 아니에요. 뭐 SCI 평가 정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약세장에 반응하는 주가들이에요. 금리 때문에 약할 때. 이런 유형의 주가들은 매매용이라는 게 주간 단위 거래용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적 대응하는 주가들은 아니라는 거. 이까지가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좀 여전히 힘들 것 같네요. 확실히 종목을 잘 골라서 잘 가는 친구들 또 관심 받는 친구들 위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전략들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